반갑습니다. 아마 오늘쯤 배우시면 이제 오늘쯤 배우시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죠? 배우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 이해하기.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죠, 종합 보고서 이야기가. 자, 오늘은 종합 보고서 이야기에 당뇨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연관된 것들 쭉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대 보고서에 가장 많이 뜨는 단골 손님이 1번이 뭐였냐면요, 칼슘 유실약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게 다 실타래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자, 칼슘 유실량이 뼈 밀도에 나와요. 자, 칼슘 유실량이 늘어났다는 말은 이게 동전의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동전의 뒷면을 이야기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숨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개뼈가 아니라 사람 뼈예요. 자, 칼슘이 유실량이 늘어난 거는 병태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뼈에서 뭐가 빠져나온 거예요? 네, 칼슘이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호르몬 중에 구갑상선 호르몬에서 파라토르몬, 이거는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구갑상샘에서. 갑상샘이 어디가 있어요? 목에 있죠? 목뼈. 네, 목 아래쪽에. 이게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4개가 나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호르몬을 파라토르 호르몬을 줄여서 파라토르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에 관계하고 그걸 알아두시고, 칼슘의 유실량이 늘어났던 것은 뼈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늘어난 건데, 역으로 이야기해보면 칼슘은 뼈하고 치아에 99%가 저장되어 있고 1%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혈액에. 자, 그러면 유실량이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뭔고 봤더니 우리는 피의 밸런스 pH 7.4, 즉 혈액의 상태가 약알칼리, 약알칼리 상태였는데 사람이 칼슘 유실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뭔가 7.4 이하로 떨어졌다, 이 말이 되거든요. 이 뒤에 숨어있는 말이. 제 말 지금 들리시죠? 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이 왜 유실량이 늘어나는가 봤더니 피의 농도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물 대신에 뭘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커피.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콜라, 사이다, 녹차 또는 인스턴트, 이런 거를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물을 먹었으면 pH 밸런스가 어때요?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뭐냐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던지 아니면 물 대신에 뭐가 늘었던지 하는 거예요. 커피나 콜라나 사이다, pH 농도를 기본 체질에서 낮게 만들어준. 즉 무슨 말이냐면 피가 탁해져 있든지 탁해진 상태 7.4 이하로 산성화되고, 이렇게 빠지게 된 원인이 보니까 대부분 뭐예요? 스트레스나 물 대신 마신 커피 또는 콜라, 사이다, 이런 산성 음료들이 우리가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뼈에서 뭘 빼다 쓴 거예요? 칼슘을 빼다 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대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또는 물 대신 커피 콜레스테롤이나 인스턴트. 그랬기 때문에 뭐가 늘어난 거예요? 칼슘 유실량. 여러분 칼슘 유실량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칼슘 유실량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오늘은 이제 당뇨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늘어나 있는데 종합보고서에 당뇨하고 연관된 것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자, 인슐린 분비계수 있죠? 인슐린 분비계수에서 인슐린이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네,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그냥 빨간불 표시가 이렇게 된 경우에 인슐린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인슐린 분비가 적다 많다.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렇게 이제 표시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6장짜리 강연 보이시죠? 거기 보면 당뇨 한번 찾아보세요. 6장짜리 강연에. 자, 6장짜리 강연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 보이실 거예요. 당뇨. 네. 거기 보시면 인슐린 뭐예요? 자,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하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칼슘, 비타민 D3. 그런데 지금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뭘 해보셔야 되냐면 미량 온소 가가지고 실제로 칼슘이 줄어들었는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상 범위에서 이렇게 표시됐다. 유실량이 늘어나면서 미량 온소로 갔더니 칼슘이 정상 범위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어들게 나타났다. 몸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간 거는 오른쪽으로 표시되겠죠? 네. 제 말 들리신가요? 네네. 남아있는 건 어떻게 표시돼요? 왼쪽으로 표시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파브렉스 디톡스 솔루션 자료 22페이지 봐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 칼슘 상식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22페이지 보셨어요? 아니, 칼슘 상식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5페이지인가? 21페이지 아닌데 25페이지. 네? 25페이지. 예.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인슐린은 칼슘 신호에 의해 분비된다라고 적어져 있죠. 찾으셨어요? 네. 인슐린 뭐에 의해서 분비된다고요? 칼슘 신호에 의해서 분비됩니다. 그러면 칼슘의 유실량이 늘어나고 칼슘이 부족한 상태고 이렇게 떴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이것까지 떴어. 인슐린 분비계수에서 왼쪽으로 표시됐어. 맞아요. 그럼 지금 뭐? 이 사람은 뭔가 뭐일 확률이 높아요. 이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네? 당뇨 올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당뇨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보고서에 칼슘 유실량, 칼슘, 인슐린 분비계에서 인슐린이 왼쪽으로 표시됐어요. 이 사람한테 질문해야 될 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냐? 스트레스 받, 예, 뭐 스트레스가 가장 주범이니까. 최근에 무슨 심하게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냐 유형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칼슘 유실량이 괜히 늘어난가요? 혈액이 뭔가 탁해진 일이 있었겠죠. 물 대신에 커피를 많이 먹었던지 불금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버렸던지 뭔 말인지 아셨죠? 네. 뭔가 혈액을 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뭐가 빠져나온 거예요? 칼슘.
오늘부터 제발 안 들리신 분이 힘들어요.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요놈 죄송합니다. 요거 요렇게 뜨면 이 사람은 10중 8구 뭐일 확률이 높아요? 당뇨로 갈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솔루션에서 뭐가 먼저 추가돼야 돼요? 칼슘. 칼슘이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근데 칼슘 어디에 들어있어요? 폼폼울에 들어있죠. 그래서 폼폼울을 먼저 먹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할 때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서 지금 당신 몸에 칼슘 부족하고 인슐린은 칼슘 신에서 빠져나오는데 인슐린 분비 계수가 줄어든다. 뭔가 지금 본인이 혈액을 탁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칼슘을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제 말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칼슘 하나를 먹게 하더라도 Y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들리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만약에 당뇨 약을 먹고 있다. 당뇨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칼슘 약을 먹는 사람들은 또 칼슘 유실량이 엄청 늘어나요. 자, 실제로 당뇨약, 그 다음에 혈압약,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이 있나요? 뭐 고지혈증, 치매, 파킨슨 기타 등등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자, pH 7.4 이하로 떨어지니까 결론은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칼슘 유실량. 칼슘 유실량 증가. 칼슘 유실량이 증가하니까 미량 원소가 어때요? 칼슘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예요? 칼슘이 부족해진 순간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가 생겨요? 인슐린 분비가 적어진다. 자,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처리를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무슨 상태가 돼요? 당이 올라가요. 당이 올라가죠. 네. 정상 혈당으로 낮추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고혈당. 혈당으로 진행된다. 요 말이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약을 먹거나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으신 분들은 칼슘 유실량이 증가하면서 칼슘 부족으로 인슐린 분비가 적어져서 정상 혈당에서 어디로 진행이 돼버려요? 고혈당으로 진행이 돼요. 이 말이 지금 다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당뇨의 뭐예요? 전 단계 모델이야. 제 말 들리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리면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든지.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안 먹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안 먹고 있다. 당뇨의 전 단계라는 거예요. 당뇨약을 드시지 않으면. 그런데 당뇨약을 드신 분은 인슐린 분비 계수는 정상으로 나타나요. 당뇨약을 드신 분은 인슐린 분비 계수가 정상으로 나타난다고. 뭘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약을 드시는 분은 영양학 밸런스가 종합보고서에 어떻게 표시되냐면요. 유실량 증가하고 칼슘 부족이고, 세 번째 뭐가 표시되냐면 이 비타민 C,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타민 B5.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거를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 자체도 가장 이 항산화 비율이 높은 비타민 C하고 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B5 이런 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약을 드시는 분이 이 약은 뭐예요? 합성이에요? 천연이에요? 합성이죠. 이 모델 잘 그려놓으세요. 약을 드신 분이 합성이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해독을 하면 간에서 네. 전부 해독을 해요. 자, 간에서 해독하는 효소의 이름이 뭐예요? 글루타치온. 네. 여러분 글루타치온하고 코큐텐 이런 항산화 효소가 굉장히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 해독을 한다는 소리는 약은 합성약이니까 간에서 해독한다는 소리는 뭐가 늘어나면 에너지 대사 이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을 하냐면 O2-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산소 이용률이 해독할 때 산소 이용률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해요. 산소 이용률 증가합니다. 이렇게 산소 이용률이 증가하니까 뭐 산소 찌꺼기도 어때요?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델이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인체 시스템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시스템이 뭐냐면 항산화 효소 시스템. 그 다음에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 시스템. 항산화 영양소 시스템. 자, 요 체계들이 우리 몸에서 이거는 우리 몸을 세포를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산화됐다라고 그러죠. 산화를 막아주는 거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화. 전자를 뭐냐면 빼앗아왔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항산화 효소 시스템하고 항산화 영양소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가를 예측이 가능하죠. 항산화 효소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OD. SOD는 뭐하고 같이 움직인다고요? 아연, 불이, 망각.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 부천에 강의 드림센터 강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종합보고서를 딱 띄워보니까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부족한 게 아연하고 굴이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항산화 효소 시스템에서 거의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연 굴이 부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봤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철분이 나와 있어요. 자, 카탈라제는 뭐하고 같이 움직여요? 철분.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었냐면 이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약을 계속 꾸준히 먹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해본 결과 뭐냐면 항산화 효소 시스템에서 요렇게 부족했는데 그래서 셀레늄이 있나 봤더니 밑에 또 셀레늄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항산화 효소 시스템에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이런 효소가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같이 움직이냐면 셀레늄하고. 셀레늄이 주 성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요 네 개가 미네랄이 -2 노란불로 딱 떠 있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어떤 그 변화에 대처할 때 이런 효소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미네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도 항산화 효소 시스템에 관여합니다. 왜 그러죠?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뭘 줄여줘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요런 미네랄이 딱 떴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 사람은 뭔가 약을 먹었던지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아니면 몸을 산화시키는 무슨 일이 몸에 있죠. 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산소 이용률.
각 세포에서 산소 이용률이 증가하니까 산소 찌꺼기 뭐가 증가한 거예요?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죠. 그러면 뭐냐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거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산화됐다라고 하죠. 산화된 거를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 그럼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있고 항산화 영양소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떴다. 아연물이, 철분, 셀레늄이 종합보고서에 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산소 이용률이 증가해서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 말이 좀 들리신가요? 네. 그래서 효소 체계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항산화 효소의 대표는 여러분 뭐냐면 헤테에이스 아시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믹스커피에다가 헤테에이스 그거 딱 찍어 먹거든요. 나 항산화 영양소 먹고 있다고. 네. 애우시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비타민 A, C, E는 항산화 영양소의 대표입니다.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건 뭐냐면 녹황색채소예요. 자, 여러분 당근을 당근이 비타민 A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거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비타민 A를 하루 필요량을 섭취하기 위해서 당근을 지금은 얼마를 먹어야 될까요? 과거에는 6개였대요. 지금은 20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A라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 보존, 식품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봐보세요. 비타민 C는 요즘 평균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g 이상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최소 500mg 이상. 그러면 여러분 500mg 이상 먹으려고 하면 오렌지를 과거에는 한 5개 정도 먹으면 된대요. 지금 오렌지를 몇 개가 필요하냐면 12개 정도. 나는 12개를 먹고 나는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 하루에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날마다 아마 질려서 못 먹을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비타민 C도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먹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일부는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서 먹어줘야 된다. 먹어줘야 된다. 네. 여러분 비타민 E가 많은 게 뭐예요? 견과류죠. 견과류를 만약에 하루 필요량을 먹는다라고 그러면 아마 한 솥단지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질려서 아마 못 먹을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양자를 딱 종합보고서에 비타민 A, C, E가 왼쪽으로 떴다. 이게 -3, -2, -1 종합보고서는 이거하고 이거가 밖에 안 뜨죠? 네. -3하고 -2밖에 안 뜨잖아요. 만약 노란불로 전부 떴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체내에서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산소 이용률이 각 세포에서 산소 이용률이 증가하니까 뭐예요? 활성산소 수치, 산소 찌꺼기가 증가했다. 제 말 들리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효소 시스템하고 영양소 시스템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빨리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용률이 증가했다 그러면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를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회사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자기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하루에 종일 기분 나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거예요. 빨라지죠. 빨라지죠. 네, 운동 많이 하니까 활성산소. 네네. 되게 어떠냐면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 오, 다 해보셨네. 그럼 동질적으로 아시겠네요. 여러분,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부장님이 말단 직원한테 당신 말이야 왜 그거밖에 못해 하고 무조건 막 쪼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침부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 점심 먹고나 이야기하지 왜 아침부터 이야기하자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뭔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이 자기 부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나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심장 박동수가 정상일까요? 아니면 점점 빨라졌을까요?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는. 자,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어떤 상태에 접어들었냐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 근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부장을 볼 때마다 증가해. 가만히 있는데 김대리 이리 와봐. 그러면 네! 하고 뭔가 갑자기 자기 얼굴을 보거나 뭔가 막 눈빛을 줄 때마다 김대리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각 세포에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산소 이온계. 그러다 보니까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만드니까 우리 몸에 뭐가 증가해요? 산소 찌꺼. 이게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산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산화되는 거를 급격하게 막아주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효소 시스템이고 하나는 영양소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발 들리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고객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뭘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받는 스트레스 분석이 안 되면 식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봤어요. 난리 났네. 너 졸래. 뭐 이렇게 한 사람 있죠. 뱀장 산 사람 있잖아요. 뭐 이거 딱 하면은 막 겁부터 주는 사람 있잖아요.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딱 늘어났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제 표시하는 게 좋아요? 질문.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던지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거 있냐? 네. 최근에 이 상태를 보니까 너는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너를 누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했냐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욕을 얻어먹었냐 아니면 뭔가 지금 되는 일이 없냐 주식을 투자했는데 폭망했냐 땅을 샀는데 맹지를 잘못 사가지고 억울한 일이냐 뭔가 이제 자기의 모습 속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뭐라 그러냐면 맞아 내가 얼마 전에 주식을 잘못 사가지고 이게 다 날라갔어 그래서 아마 그랬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 유형 분석이 되면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얼마 전에 여기 상담 오신 분이 자기 어머님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래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췌장암 말기라 그러니까 그날부터 밥맛이 없더래요. 생각하면 자기 엄마가 췌장암 말기인데 자식이 밥맛이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라서 안 그래요? 자기 엄마를 정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말 한마디도 어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딱 그 순간부터 뭐냐면 자기는 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우울증에 빠져갖고 오신 거예요. 자기 스폰서랑 양자 상담을 하러. 그래서 내가 딱 첫마디가 뭐라 했냐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완전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종합보고서말로 봅시다 해가지고 종합보고서를 딱 보니까 요게 다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최근에 무슨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항산화 효소 시스템에서 관여하는 아연구리만과 철분, 셀레늄 빨간불이고 그때는 이제 비타민 C만 빨간불이었어요. 이거는 뭐 노란불이에요. 이럴 수가 없다. 갑자기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한 케이스라고 보여진다. 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건데 그걸 먼저 분석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암 말기라는 거를 그때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누르는 스트레스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분석을 해주고 나서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스트레스인지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식품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뭐가
분비가 안 되냐면 이 다음쯤 분비가 안 돼요. 자, 간에 보면 여러분 20페이지로 가보세요. 양자 사용 설명서. 저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모델이 잊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고객하고 상담하기 어려워요. 자, 20페이지 가보면 밑에서 두 번째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담제 분비기는 네, 담제 분비 기능 적어져 있죠. 자, 여러분 담즙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이셀을 형성해서 지용성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즙 분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상 범위에서도 상중하로 보면은 어디에 표시가 많이 될까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 간 기능에서는 반드시 상중하로 보셔야 돼요. 간 기능은 상중하에서 하이면 간은 굉장히 치명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분석 비법 이해되셨냐고. 간은 90%가 망가졌을 때 바로 간 경화로 가기 때문에 정상 범위에서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정상 범위에서 상중하로 분석을 해야지만이 고객한테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담즙 분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지용성 영양소를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네? 실제로 빨갛게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용성 영양소가 아니라 뭘로 가야 되냐면 수용성 영양소 비율을 높여야 돼요. 자, 여러분 수용성은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흡수가 돼야 안 돼요? 흡수돼요. 바로 흡수돼요. 수용성은 12장 전막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메커니즘.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인 수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C는 양자 사용 설명서 63페이지를 나오세요. 자, 63페이지를 가보시면 뭐 어떤 말이 나와 있냐. 첫 번째 콜라겐 합성을 도와준다.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부신 호르몬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 부신 호르몬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 63페이지 맨 위에 보이시죠? 네. 네. 근데 뭐 처음 배우시는 것처럼 집중을 하시네요. 네, 분명히 적어져 있어요. 부신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같은 소리예요? 네, 네. 이 부신 호르몬이라는 거는 부신 피질하고 부신 내부 수질, 그 부신 호르몬들 전체를 말을 합니다. 자, 부신 호르몬 하면 부신 피질이 있고 부신 수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이겨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부신 호르몬. 부신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게 부족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제철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뭘 많이 늘려줘야 돼요? 비타민 C 비율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콜라겐 합성하고 철분 흡수를 해서 부신 호르몬 합성을 해서 내 몸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타민 C는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수플렛 C. 수플렛 C 비중을 많이 늘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세포가 콜라겐 합성이 잘 돼야 되니까 뭘 늘려줘야 돼요? 단백질 비중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이 돼서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결론은 두 가지예요.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소주에 삼겹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고기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가 더 많이 들어요? 몸에 해로운 중성지방 수치만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양을 어떻게 늘릴 건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비타민 C하고 연관된 것들을 꼭 정리해서, 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철분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드림센터에서 제신 분도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철분도 마이너스 2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은 철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철분이 부족한 사람은 항산화 효소 중에 뭐가 안 움직여요? 카탈라지. 카탈라지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려면 산화가 점점 돼야 안 돼요? 네. 산화 빨리. 산화가 늘어가죠. 속도가 빨리. 세포가 어때요? 산화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염증. 세포에 염증이 나타나고, 세포하고 세포 사이, 조직 사이가 어떻게 돼요? 해이면 궤양. 궤양이 나타나고, 유전자 손상을 입으면 뭘로 가요? 암. 암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객님한테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것도 있죠. 고객님, 어느 때 항산화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항상 해야 되죠. 어느 때 도움이 될까요? 네? 건강할 때 먹는 게 제일 도움이 되죠. 건강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열심히 유스 스팸 먹고 싸우고 그래야 활성산소 수치를 줄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리가 조금씩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게 비타민 C. 그 다음에 여러분 비타민 B5는 양자 사용 설명서 70페이지 코엔자임 논문 자료 한번 보세요. 70페이지로 보세요. 자, 거기에 판토텐산 적어져 있죠? 비타민 B5는 무슨 텐산이에요? 판토텐산. 판토텐산. 여러분 미국의 국광석이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 오각형.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타민 B군지 몇 번째 발견된 거예요? 5번째. 자, 거기 보시면 지방 열량대사,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뇌와 신경에 관여하고 항스트레스 호르몬 뭐예요? 분비하는 일에 뭘 준다? 도움을 준다. 여러분 혹시 절벽에 서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써봤어요? 우리 여행 가서 막 밑에 보려고 이렇게 서 있는 적 있잖아요. 산 정수. 네. 네.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폼 잡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죽으려는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면 빨리 죽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살려보려. 오하고 이러면 바로 죽죠. 왜 안 죽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은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솔이잖아요. 네. 이걸 코티솔이라고 볼게요. 자, 부신 호르몬에 코티솔이 있는데 이게 막 분비되려고 하는데 안 나와. 그럼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판토텐산. 판토텐산이라니까요. 판토텐산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하는 일에 뭘 준다?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뭐예요? 뒤에서 미는 행위죠. 판토텐산을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뭘 먹어야 돼요?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 유스, 또 뭐 라이프백 이런 걸 먹어가지고 어때요? 뒤에서 비타민 B5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확 밀 수가 있죠. 그러면 코티솔이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빠져나요. 빠져나오겠죠. 들리세요? 절벽에 서 있는 놈이 코티솔인데 뒤에서 밀어준 놈은 누구예요? 판토텐산. 판토텐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노란불이 떴다. 이분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만 동전의 앞면이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만
뒷면에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콜라겐 합성 안 되죠. 철분 흡수 안 되죠. 부신 호르몬 합성 안 되죠. 뭐예요? 뇌하고 신경대는 에너지 돼서 안 되죠. 또 뭐예요?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하는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동전의 뒷면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큐텐이 이 사람이 갑자기 거기 보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이분이 마이너스 2가 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쓰리고의 피막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가 뭐가 떴냐고요? 코큐텐.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떴어. 비타민C, 판토텐산, 코큐텐이 마이너스 2가 떴다는 건 이 사람은 뭐예요? 쓰리고의 광범위라니까요. 완전히 스트레스가 만땅이다 이 말이죠. 뭔가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스트레스 받을 때 비타민C가 충분해야 뭐가 빠져나와요? 부신 호르몬 합성이 되겠죠. 판토텐산이 풍부해야 뭐가 빠져나와요? 코티솔이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 그걸 바로 직접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주변에 코큐텐이 존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화시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급격히 빨리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신 분들은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된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유형 분석을 빨리 하셔가지고 식품을 어떤 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지용성으로 많이 먹어야 돼요? 수용성을 많이 먹어주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타민 B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버드라이브. C는 스플래시.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뭐냐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뭘 먹어야 된다? 프로틴 파우더. 단백질. 단백질이 여러분 면역의 기초니까 단백질을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체, 효소, 근육생성, 콜라겐 합성 이런 걸 도와주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항체나 효소나 호르몬이나 근육생성이나 콜라겐 합성이 안 되면 우리 몸이 유지를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비타민 B군, C군 여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의 밸런스가 빨리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꼭 추가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주게 되면 장에 있는 독소 배출이 돼서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량 온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품을 무조건 무엇부터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뉴스스펜이나 라이프펜 무조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부터. 그런 거보다는 처음에는 장간 디톡스 아니면 뭐야 비타민 B군이나 C 또는 단백질을 좀 충분히 먹어서 좋아진 다음에 어때요? 네, 뉴스스펜이나 R2 아니면은 유산균, 식이섬유, 칼슘 뭐 이런 쪽으로 좀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쪽으로 밸런스를 빨리 잡아주는 게 좋지 그냥 무조건 이건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사항은 뭘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로 가는 확률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 시스템하고 영양소 시스템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지게 되죠. 그 중에 비타민 C하고 판토텐산 그 다음에 뭐야 코큐텐 이런 게 빨리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급격히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슨 분석을 해줘라? 스트레스 유형 분석을 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래해서 몸이 급격히 산화되고 있으니까 무엇부터 먼저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수용성 비타민 B군이나 C군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서 충분하게 몸의 밸런스를 잡아준 다음에 종합영양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게 안 되고 나서 무조건 들어가면 호전 반응이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세요. 더부룩해져요. 그러니까 잘 뭔가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